안녕하십니까 검사님. 예, 안녕하세요. 검사님께서 촬영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 주셨잖아요. 예, 확실하게 이제 비법을 알으셨다고. 예. 그냥 저한테 비법이라고만 하셔가지고. 그냥 법이 아니고 비법. 네, 비법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비법이지 했는데 급하게 또 끊으셔가지고 제가 했는데 혹시 알려주실 게 어떠한 비법인가요? 그게 이제 그 문서로 사기꾼을 확실히 잡는 거. 아, 문서로.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을 증거로 이제 확실하게 잡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비법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들으니까 너무 궁금한데 이거 답변 한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지난달부터 계속 저의 그 자나깨나 사기 생각 속에 화두로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증거를 남길 것인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예, 작년 대검 통계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2019년도 그 사기 범죄 그 피해 회수율이 3%밖에 안 나온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억 원을 사기당하면 300만 원밖에 회수가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돈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기 사건의 기소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건 고소 사건 중에서 검사가 열심히 수사해서 혐의를 밝혀서 기소되는 게 2건이고 8건은 기소가 안 되는 거죠. 불기소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민사 사건인 경우도 있고 사기가 맞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불기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거래를 하면서 증거를 이제 안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뭐 문서로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차용증이나 뭐 약정서라든지 이런 걸 사람들이 받게 되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충분한 그 증거를 확보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기꾼이 이제 가져간 돈을 안 갚으면 그제서야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죠. 근데 이제 민사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승소 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사 사건도 형사 사건인 것처럼 사기를 당했다고 포장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만 그 문서에는 상당 부분 80%가 불기소되는 거는 상당 부분 속였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죠. 돈을 줬다는 증거는 있지만은 속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기소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실제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그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그 문서 양식들이나 실제로 우리가 거래하면서 받는 문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다 민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돈을 줬다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져 있지 속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신경 써서 그거를 이렇게 해놓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옆에 참고인이 누가 있었다.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약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 사기꾼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속이는 말을 들었다 하는 그 참고인이 옆에 있는 경우는 이제 만약에 그 문서로서 이제 속였다는 부분이 증명이 안 되면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참고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속인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게 큰 화두죠. 네, 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또 들어보니까 피해 회수율과 사건의 기소율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현 시점 사기 사건에 대한 실상을 좀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이 해결책이 있으시니까 또 비법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서 결국 제가 강의 시작한 지가 지금 한 5년 거의 만 5년이 다 돼가는데 드디어 이제 찾았습니다. 저도 그 스스로 찾은 결과에 대해서 흥분이 돼가지고 밤에 자다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꼬박 그냥 제대로 자지도 못했죠. 그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풀었냐 하면 모든 거는 그 기본 원리에서 뽑아져야 되거든요. 사기죄 지금 근본 대책을 얘기하려 그러면 형법의 사기죄 구성 요건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법 347조 1항에 이제 그
조문이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될지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PPT로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뜯어 보면은 첫 번째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속이는 거, 기망, 속일 기자, 그물망자, 피해자를 속여서 그물에 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가져가는 건데 일단 기망 행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가 속아서 착오에 빠져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는 거, 이거 이제 어렵게 이제 처분 행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제 이 두 개, 속이는 거, 사기꾼이 속이는 그 행위, 피해자가 거기에 따라서 속아서 처분해 주는 거, 재산을 주는 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나 뭐 쓸 때 이제 그 두 개를 항상 머릿속에 이제 담고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가 뜨려 그러면 양쪽 날개가 있어야 뜨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기꾼이 증명하는 것도 결국은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기꾼이 속였다는 증거. 아까 어렵게 말해서 기망 증거라 그러는데 이게 더 쉽게 표현하면은 속인 증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가 주는 거, 돈 주는 거, 처분 행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이제 이렇게 했죠. 돈 준 증거. 물론 이제 주는 게 돈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재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준 증거. 요 용어는 다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 기망 증거, 처분 증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속인 증거와 돈 준 증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쪽 날개가 있어야 뜨듯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제 사기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착오에 빠지는 거.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는 게 바로 비행기로 따지면 몸통에 비행기 몸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계약서나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비행기는 양 날개가 있어야 뜨듯이 날 수 있듯이 속인 증거와 처분 증거가 있으면 사기 입증이 쉬워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또 한번 또 제가 또 며칠 또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함수 있지 않습니까? X좌표, Y좌표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대입을 시켜봤더니 이게 사분면에 전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X좌표는 이제 돈을 준 증거, 처분행위죠. 준 증거하고 이 Y좌표, 세로좌표는 속인 증거. 이제 요걸 해서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1번이 속인 증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속아서 돈 준 증거가 있으면 사기 입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에 이 두 개를 다 담으면 다른 걸 조사할 필요 없이 이걸로서 바로 기소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2, 4분면 쪽에 보면은 속였다는 거, 속였다는 증거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 범죄 행위는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얘기하면 미수에 그친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 있는 거는 사기 미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속였다는 증거는 없는데 돈을 줬다는 증거는 있다. 이건 바로 대부분 80%가 불기소되는 민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소가 되는 거고, 이제 노란 거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속였다는 증거도 없고 돈을 줬다는 증거도 없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두 계약을 한다든지 현금으로 돈을 줘서 차용증도 안 받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사기죄도 증명이 안 되고 민사적으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니까 민사에서도 보호를 못 받는, 이렇게 X좌표하고 Y좌표를 했을 때 이 안에 다 포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엄청난 발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검사님께서 정말 진짜 획기적으로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비행기 양날개에 대입하신 건 정말 기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망과 돈 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속임과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기꾼 피해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시잖아요. 내가 돈 준 증거가 여기 있는데 왜 사기죄가 아니냐. 그렇죠. 많은 피해자들이 네,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착오가 있어야 그렇죠. 연결시켜주는 게.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인과관계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 속였다는 원인,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돈을 줬다는 결과. 왜냐면 그게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게 사기가 완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인과관계라는 게 들었을 때는 제가 뜻은 아는데 되게 어렵죠. 사실 연결시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간단한 것 같고 지금까지도 쉽게 설명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보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 예. 네, 시청자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